예, 안녕하세요. 예. 자, 24년 2차 정책 결정 모형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을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쉽게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분 안에 여러분들과 중요한 거 몇 개를 간단하게 볼 테니까요.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정책 결정자는 문제 상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뿐 아니라 각 대안이 초래할 결과도 명확히 알고 있다. 무슨 모델일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여야 될 말은 이겁니다. 완전한 정보. 이 부분이 보여야 되겠죠.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옷을 사러 갈 때 옷을 만약에 10곳의 매장에서 다 판매를 한다면 10곳의 매장을 다 가본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정보를 가지려면 다 가봐야 옷 가격을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얼마에 파는지, 여기서 이제 각각의 가격들을 뭐 3,000원에 판다, 5,000원에 판다, 7,000원에 판다, 2,000원에 판다,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델은 정책 결정자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거기서 초래할 결과까지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 2,000원이라는 게 가장 싸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는 게 여기서 합리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리 모델이라는 거는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이 정보를 토대로 완벽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는 최선의 결정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합리 모델의 특징이죠. 두 번째, 정책 결정자는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최선의 합리성이라는 건 합리 모델이고요. 보다는 시간적, 공간적, 재정적 측면에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만족 수준에서 결정한다. 여기서 보여야 될 건 뭘까요? 만족 수준에서 결정. 이게 보여야 되겠죠. 합리 모델과 얘는 만족 모델인데요. 만족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합리 모델은 10곳의 매장이 있으면 10곳을 다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가격을 찾는 겁니다. 근데 만족 모델은 10곳을 다 가보는 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몇 군데만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격들이 이렇게 나오면 뒤에 더 싼 가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족 수준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적,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서 만족 수준에서 결정한다. 그거를 만족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책 결정을 다양한 정치적 이해를 가진 그러한 당사자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라고 하는 정치적 가능성을 추구한다. 여기서 보여야 되는 말은 이거죠. 정치적 합리성. 얘는 뭘까요? 그렇죠. 점증 모델이 됩니다. 점증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점증 모델은 기본적으로 기존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기존 것을 바탕으로. 그래서 점증 모델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합리성을 선진국의 예산 결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예산을 결정할 때 여야가 서로 정치적 합리성을 통해서 합의를 거치죠. 그러면 예를 들면요. 24년도에 예산이 600조로 결정이 됐다면 25년도에 예산을 결정할 때 여기 600조는 1부터 10까지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결정할 때 굳이 다시 1부터 10까지 다시 토론을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것을 바탕으로 여기서 600조는 이미 합의가 된 거니까 10조를 늘릴지 또는 10조를 뺄지 약간의 사정만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책 결정을 할 때 얘는 기존 것을 바탕으로 다시 조금만 점증적으로 결정하자라고 하는 게 점증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회사 관리자들이 결정을 할 때 당장 직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우선 확인된 하나의 대안을 놓고 검토하기 시작하며 그 대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다음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하고 다른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회사 모델입니다. 회사 모델. 자, 저희가 회사 모델을 간단하게 보면 회사 모델의 특징은 이겁니다. 당장 직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에서 만약에 경쟁 기업이 A라는 상품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경쟁 기업이기 때문에 A 기업도 당연히 A라는 상품을 만들지 말지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당장 직면의 문제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B라는 기업이 A라는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 A 기업은 좋은 A라는 상품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B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거를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결정들을 해나가겠죠. 한마디로 얘는 당장 직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우리도 A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검토하고 만약에 거기서 우리는 만들지 못한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차선책이라도 결정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서 지금 뭐 전기차를 지금 세계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지 말지를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핸드폰에 집중하자라고 최선의 결정은 아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회사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모델. 최종 모델이라는 거는 합리 모델의 비현실성과 점증 모델의 보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통합을 시도했다. 한마디로 최종 모델은 이겁니다. 합리 모델은 최선을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증 모델은 기존 것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최종 모델은 얘네를 비판하는 겁니다. 합리 모델은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겠느냐. 그래서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두 번째, 점증 모델은 기존 것을 바탕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성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결정이 아닌 보수적인 결정이 아닌 직관으로서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초합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 모델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점증 모델은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자. 그래서 얘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요. 직관으로서 초합리적인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최종 모델입니다. 둘 다 비판했다는 거고요. 마지막 쓰레기통 모델은 결정 상황은 불확실성과 심한 혼란이 존재하는 상태로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서로 독립적으로 여기저기 필요하다가 어느 시점에 우연히 모두 마주치는 경우에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봤다. 우리가 쓰레기통 모형에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떠다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문제라는 게 떠다니고 이게 해결책도 떠다니고 그리고 참여자 그리고 기회 이 네 가지가 여기서 나오는 지금 네 가지 요소입니다. 문제, 해결책, 참여자, 기회가 막 떠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모든 것이 맞아떨어질 때 정책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의 특징은 정책 결정이 정말 우연히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연히. 그래서 그 네 가지 요소가 지금 요 네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어떤 사안에 문제가 있겠죠. 평상시에는 참여자도 없고 기회도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요런 것들이 네 가지가 떠다니다가 우연히 맞아떨어지면 뭔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요소도 시험에 바꿔낼 수 있습니다. 우리 9급 일반 행정에서는 이거를 많이 바꿔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참, 기 네 가지 요소가 떠다니다가 우연히 정책이 결정되면 그게 쓰레기통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책 결정 모형을 공부하시면 시험장 가서도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